한국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 도암리는 지도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가 지면 안개가 바닥을 기어 다녔다. 주민은 고작 30명 남짓, 애지인은 거의 오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묻는 순간 모두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표지판 하나가 서 있었다. 밤에는 듣지 말 것. 무엇을 듣지 말라는 건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인지, 발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려왔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다. 기록에서 삭제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아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다. 2012년 여름, 서울에서 온 대학생 민주는 도암리로 봉사활동을 오게 되었다. 그는 이 마을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다. 휴대폰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피하는 듯 보였다.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특히 노인들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민주는 마을 해관 옆 빈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첫날 밤,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였다. 하지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한국어 같지도 않았다. 그 소리는 밤새 이어졌다. 아침이 되자 소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 차가워졌다. 둘째 날 밤, 민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밤 11시, 그는 밖으로 나갔다. 안개는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길은 분명히 알고 있던 길인데 이상하게도 달라 보였다. 발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마을에는 아이가 없다고 들었는데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분명히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미나. 그 목소리는 바로 귀 옆에서 들렸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문을 닫자마자 소리는 멈췄다. 하지만 창문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이의 손처럼 작았다. 다음 날 민주는 이 일을 마을 이장에게 말했다. 이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다. 밤에는 듣지 말랬잖아. 그날 이후 민주는 혼자 두지 않았다. 항상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민주는 사라졌다. 아침에 봉사단이 그를 찾으러 갔을 때 방은 그대로였다. 짐도 휴대폰도 남아 있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방 안바닥에는 진흙 발자국이 있었다. 안개 속에 진흙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왔지만 단서는 없었다. 이 사건은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민준이 어디로 갔는지. 그날 밤 다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엔 한 명이 더 웃고 있었다. 어른의 목소리로. 두 번째 이야기는 오래된 우물에 관한 것이다. 도암리 중심에는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하나 있었다.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고 접근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우물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물을 길지 않는데도 마을 노인들은 그 우물을 잎이라고 불렀다. 무언가를 삼키는 잎. 1978년 그 우물 근처에서 3명의 아이가 사라졌다. 모두 비 오는 날이었다. 신발만 우물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물 안을 내려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려다본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없다. 하지만 마을 제사는 항상 4명 몫이었다. 사라진 아이들보다 1명이 더 많았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밤길에 관한 것이다. 마을 뒤편 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이 있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길. 밤에 그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앞에서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항상 등만 보인다.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다. 속도를 맞추면 점점 멀어진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없다. 중간에 모두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같은 말을 했다. 뒤에서 내가 걷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마을 방송 스피커다. 도암리에는 아직도 낡은 방송 스피커가 남아 있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켜졌다. 정확히 새벽 2시 17분, 잡음 섞인 소리 뒤에 이름이 불렸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름이 불린 사람은 그날 밤 악몽을 꿨다. 꿈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절대 열지 말아야 했다. 문을 연 사람은 다음 날 말을 하지 못했다. 혀에 검은 반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의사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 스피커는 지금도 철거되지 않았다. 누군가 듣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가장 최근의 일이다. 2022년 한 유튜버가 이 마을을 방문했다. 실제 공포 마을 탐방 콘텐츠였다. 그는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밤에도 촬영을 계속했다.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들은 이상한 것을 보았다. 유튜버 뒤에서 서 있는 사람. 얼굴이 없었다. 채팅창은 경고로 가득 찼다. 뒤에 있어. 그는 웃으며 뒤를 돌았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방송은 거기서 끝이었다. 그 유튜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영상은 현재 삭제되었다. 도암리는 지금도 존재한다. 지도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로 나온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안개가 깔린다. 그리고 소리가 들린다. 웃음소리, 발소리, 속삭임.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밤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 외지인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경고도 하지 않는다. 이미 말해봤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한 가지만 말하겠다. 혹시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된다면 밤에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 소리는 당신을 부르는 게 아니다. 이미 당신을 알고 있을 뿐이다. 6번째 기록은 도암리 추입의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다. 그 정류장은 하루에 버스가 2번만 섰다. 아침 6시,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진 뒤 1번. 마을 사람들은 밤버스를 절대 타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는 예지인은 많았다. 대답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 2015년 가을, 한 여성이 밤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행객처럼 보였다. 정류장에는 그녀 혼자였다.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다. 하지만 기사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저절로 열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탔다. 그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없다. 하지만 밤마다 정류장에는 2사람이 서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밤버스는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고. 이미 이곳에 속한 것들만 태운다고. 그래서 정류장에는 항상 숫자가 맞지 않았다. 사람이 1명 서 있으면 그림자는 2개였다. 그림자 하나는 늦게 움직였다. 비가 와도 그림자는 젖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정류장을 지나가지 않았다. 어른들도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다. 정류장 벤치 아래에는 늘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발자국은 항상 버스를 향해 있었다. 아침이 되면 사라졌다. 마치 밤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버스는 오늘도 온다.
7번째 이야기는 마을 공동묘지에서 일어났다. 공동묘지는 산중턱에 있었다. 묘비는 오래되어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묘지에는 새가 앉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만 흔들릴 뿐 소리는 없었다. 2019년 묘지 관리인이 새로 부임했다. 그는 밤에도 묘지를 점검했다. 첫날 밤 그는 묘비 사이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기 울음 같았다. 묘지에는 아이 무덤이 없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빈 무덤 하나가 있었다. 파헤쳐진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 울음이 들렸다. 관리인은 다음 날 그 이야기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다. 이장은 조용히 말렸다. 그 무덤은 아직 쓰일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상했다. 며칠 뒤 관리인은 출근하지 않았다. 그의 집은 비어 있었다. 짐도 그대로 뒀다. 묘지에는 세모 하나가 생겼다.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묘였다. 그날 밤 묘지에서는 울음소리가 멈췄다. 대신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른의 웃음과 아이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도 묘지를 보지 않았다. 8번째 이야기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다. 마을 해관 벽에는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10여 명의 주민이 서 있었다. 문제는 숫자였다. 현재 마을 주민보다 사진 속 사람이 더 많았다. 사진은 20년 전에 찍힌 것이었다. 그런데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했다. 죽은 사람도 있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맨 뒤에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사람 같지만 얼굴이 없었다. 누군가 사진을 바꿔보려 했다. 다음 날 사진은 다시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인물이 한 명 늘어 있었다. 그 얼굴은 사진을 만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났다. 그 후로 아무도 사진을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은 계속 변했다. 밤이 지나면 인물이 늘었다. 줄어들지는 않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마을 밖을 향해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진을 오래 보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 차례야. 속삭임은 귓속에서 울렸다. 아이들은 사진 앞에서 울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무섭다고만 했다. 마을 해관은 지금 잠겨 있다. 하지만 사진은 사라지지 않았다. 9번째 이야기는 강가에서 벌어졌다. 마을 아래에는 얕은 강이 흐른다. 낮에는 평범해 보인다. 밤에는 물이 검게 번한다. 발빛이 비치지 않는다. 강을 건너는 다리는 하나뿐이다. 자정이 지나면 다리 밑에서 물소리가 커진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2020년 여름, 한 남자가 다리를 건넜다.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중간에서 멈췄다. 물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고 했다. 다음 날 그의 신발만 발견되었다. 강에는 시신이 없었다. 하지만 물은 붉게 변해 있었다. 그 이후로 강가에서는 이상한 것이 보였다. 물 위로 얼굴이 떠올랐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 그 얼굴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왔다. 사람들은 그 얼굴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마주친 사람은 꿈에서 계속 강을 걷게 된다. 물은 점점 깊어졌다. 실제로는 얕은데도 아이 하나가 강에 돌을 던졌다. 돌이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은 그날 밤 범람했다. 마을 쪽으로만 넘쳤다. 마치 무언가를 데려오려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날 한 집이 비어 있었다. 10번째 이야기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 도암리에는 오래된 폐교가 있다. 문은 잠겨 있지만 불은 켜진다. 특히 비 오는 날 교실 창문에는 그림자가 보인다.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칠판에는 글씨가 나타난다. 지우면 다시 써진다. 돌아라. 이 학교는 공식적으로 사고로 폐교되었다.
하지만 사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졸업사진에는 학생 수가 맞지 않는다. 항상 한 명이 더 있다. 그 얼굴은 흐릿하다. 그리고 사진 속 아이들은 울고 있다. 밤에 학교 앞을 지나면 종소리가 들린다. 수업이 끝났다는 신호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멈춰 선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 뒤에서 가방을 잡아당긴다. 차가운 손이다. 그 손은 놓아주지 않는다. 아침이 되면 학교 앞에는 가방 하나가 놓여 있다. 주인은 없다. 가방 안에는 공책이 있다. 이름이 적혀 있다. 현재 마을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운다. 지우기 전까지 그 사람은 잠들지 못한다. 11번째 기록은 마을 가장 끝에 있는 빈집에 관한 것이다. 그 집은 항상 불이 꺼져 있었다. 낮에도 커튼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잡초는 자라지 않았다. 집 앞 땅은 늘 젖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돌아오지 않는 집이라 불렀다. 들어간 사람은 있었지만 나온 사람은 없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었다. 방이 계속 이어졌다. 끝이 없었다. 벽에서는 숨소리가 들렸다. 집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누군가 다시 들어갔다. 2021년 겨울 부동산 중개인이 그 집을 조사하러 왔다. 그는 하루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카메라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상은 생방송으로 녹화되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같은 방을 돌고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출구가 없어. 벽에 손을 대자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집이 반응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문을 발견했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그가 서 있었다.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화면은 끊겼다. 다음 날 중개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 안에도 밖에도 없었다. 하지만 영상은 끝나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는 방 한가운데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무표정이었다. 그들 중 하나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 얼굴은 중개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끝났다. 그 후로 집은 봉인되었다. 문은 잠겼다. 그러나 밤이면 문 손잡이가 돌아간다. 안에서 나오려는 것처럼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다. 12번째 이야기는 마을 우체국이다. 작은 건물이었고 오래되었다. 하루에 배달되는 편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밤마다 편지가 쌓였다. 주소는 전부 도암리였다. 받는 사람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죽었거나 사라진 이름. 우체국 직원은 편지를 열지 않았다.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봉투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그는 퇴근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봉투만 남아 있었다. 봉투는 안에서 젖어 있었다. 물인지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그의 이름도 편지에 추가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편지를 태웠다. 하지만 제가 남지 않았다. 연기만 하늘로 사라졌다. 그날 밤 하늘에서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편지 조각이었다. 모두 읽을 수 없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그 종이를 밟고 넘어졌다. 넘어진 자리에는 검은 자국이 남았다.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에는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편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꿨을 뿐이었다. 누군가는 계속 쓰고 있었다. 13번째 이야기는 전화에 관한 것이다. 도암리에서는 밤에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 신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정이 되면 전화가 온다. 번호는 항상 0000. 받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대신 숨소리만 들린다. 숨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쉬고 있었다. 전화를 끊으면 다시 울린다. 받지 않으면 문이 두드려진다. 노크 소리는 전화 벨 소리와 같았다. 리듬까지.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발자국은 남아있다. 한 노인이 그 전화를 받았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목소리였다. 문 열어. 노인은 전화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안심하며 돌아섰다. 그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다. 뒤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사라졌다. 집안에는 전화기가 2대 있었다. 하나는 벽에 걸려 있었다. 다른 하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두 전화기 모두 수화기가 들려 있었다. 원래 번째 기록은 마을 숲이다. 낮에는 평범한 산책로였다. 하지만 밤에는 길이 바뀌었다. 나무의 위치가 달라졌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숲 안에서는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숲은 소리를 삼켰다. 사람도 삼켰다. 실종자 대부분은 숲에서 사라졌다. 발견된 것은 신발뿐이었다. 항상 나무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숲은 질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지럽히면 더 깊이 데려갔다. 아무도 중심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 등산객이 드론을 날렸다. 밤 숲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였다. 드론 화면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검은 구멍이 있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드론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화면이 흔들렸다. 갑자기 아이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다. 드론은 그대로 추락했다. 다음 날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나무 하나가 더 생겨 있었다. 전날에는 없던 나무였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확인했다. 신발끈이 풀려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다. 그건 숲이 부른 신호였다. 부름을 무시하면 길을 잃는다. 길을 잃으면 돌아오지 못한다. 숲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밤이 계속되었다. 멀리서 불빛이 보이면 따라가지 않았다. 그 불빛은 출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눈이었다.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숲은 오늘도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무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사라진 사람만큼. 15번째 이야기는 마을의 유일한 병원에 관한 것이다. 병원은 낮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2층은 잠겼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작동하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는 2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 근무 간호사들은 알고 있었다. 2층에서 호출벨이 울린다는 것을. 정확히 새벽 1시 33분. 호출 번호는 항상 같다. 그 방은 존재하지 않아야 했다. 벨을 무시하면 발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 문 앞에서 멈췄다. 한 간호사가 그 방으로 갔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저절로 2층에 섰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불은 깜빡이고 있었다. 환자 침대들이 복도에 줄지어 있었다. 모두 시트를 덮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호흡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녀는 203호를 찾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침대 하나뿐이었다. 침대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팔찌가 놓여 있었다. 뒤에서 문이 닫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16번째 기록은 마을 제사 날에 일어났다. 도암리는 매년 같은 날 제사를 지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제사상에는 항상 음식이 하나 더 놓였다. 사람 수보다 하나 많았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음식은 줄어들었다. 누군가 먹고 있었다. 숟가락은 저절로 움직였다.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았다. 발자국은 상 아래로 이어졌다.
상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울음소리가 퍼졌다. 집집마다 다른 방향에서 모두 같은 목소리였다. 제사가 끝난 후 한 노인이 사라졌다. 그는 제사 준비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상 앞이었다. 그의 자리는 다음 해 제사에서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음식은 또 하나 더 놓였다. 이제 비어 있는 자리는 2개였다. 마을 사람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다. 세는 순간 그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제사 날 잠들지 않았다. 잠들면 꿈에서 상 앞에 앉게 된다.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름도 알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손에 숟가락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제사까지 남아 있었다. 17번째 이야기는 거울이다. 마을의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밤에는 거울을 천으로 덮었다. 거울을 보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시간에 거울을 보면 반사가 늦게 움직였다. 고개를 돌려도 거울 속 나는 계속 바라봤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입이 먼저 움직였다. 말은 소리 없이 들렸다. 여기 남아. 거울을 깨면 조각마다 얼굴이 비쳤다. 모두 다른 표정이었다. 웃고 있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어 있었다. 한 소년이 거울을 덮지 않았다. 호기심 때문이었다. 자정이 되자 거울 속에 그는 웃었다. 소년은 웃지 않았다. 거울 속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유리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소년은 비명을 질렀다. 부모가 달려왔을 때 거울은 평범했다. 하지만 소년은 달라져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만 서 있으려 했다. 밤이 되면 혼잣말을 했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며칠 후 소년은 사라졌다. 18번째 기록은 마을 길 이름이다. 도암리의 길에는 이름이 거의 없었다. 표지판이 없었다. 그런데 가끔 새로운 표지판이 생겼다. 밤사이에 이름은 항상 사람 이름이었다. 최근에 사라진 사람의 이름. 그 길을 지나면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 사람의 집 냄새였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뒤돌아보면 길이 사라졌다. 앞만 남았다. 끝에는 문 하나가 있었다. 문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시 만난다. 사람들은 새 표지판을 보면 부수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서 있었다. 더 선명하게. 이름도 또렷했다. 글씨는 손으로 쓴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연습한 것처럼. 표지판 수는 늘어갔다. 길도 늘어났다. 마을은 커지지 않았는데 공간이 좁힌 것처럼. 지도는 의미가 없었다. GPS도 작동하지 않았다. 길은 사람을 기억했다. 그리고 불렀다. 응답하면 끝이었다. 19번째 이야기는 교회 종소리다. 도암리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 신자는 거의 없었다. 종은 오래전에 고장났다. 그런데 밤이 되면 울렸다. 정확히 사람 이름 수만큼. 한 번 울릴 때마다 이름 하나. 종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쉬기 어려웠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면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교회 문 앞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는 누군가 무릎 꿇고 있었다. 기도 소리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종소리 수가 달라졌다. 하나가 더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이제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종소리가 멈추자 안개가 마을을 덮었다. 집, 문이 동시에 흔들렸다. 누군가 밖에 서 있었다. 모든 집 앞에. 문 너머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갈 시간이야.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손잡이는 돌아갔다. 안에서 그날 밤 마을 지도에서 길 하나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름 하나도.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마을 중앙 우물과 연결된다. 최근에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개가 짙은 밤,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물을 휘젓는 소리. 목소리는 낮고 속삭임 같았다. 우물에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다. 천천히 위로 올라왔다. 우물 안에서 올라오는 손이 있었다. 손가락은 길고 차가웠다. 그 손은 공기를 뚫고 마을로 향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누군가 부르고 있었다. 2023년 여름, 관광객 2명이 호기심으로 우물 근처에 갔다. 마을 주민은 경고했지만 무시했다. 자정, 우물 위에 서자 그림자가 움직였다. 물결 위에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은 비어 있었지만 입은 움직였다. 속삭임이 들렸다. 아! 두 사람은 발을 때려 했지만 발이 묶였다. 손이 허공에서 내려와 발목을 잡았다. 움직일수록 손은 더 단단히 잡았다.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자 안개가 흡수했다.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사라졌다. 신발만 우물 근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마지막 문이라 불렀다. 이미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우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낮에는 평범해 보인다.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한다. 하지만 해가 지면 우물은 살아난다. 안개가 흐르고 소리가 들린다. 속삭임과 웃음소리, 발자국과 그림자, 그리고 가끔 이름이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숨을 죽인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밤마다 우물은 새로운 희생자를 기억한다. 마지막 기록은 도암리 마을 해관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기록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서가 남아 있었다. 실종자 명단, 편지 기록, 사진, 우물 조사. 문서에는 모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은 지켜줘야 한다. 외부인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사람이 있다면 기록은 경고가 된다. 읽는 순간 그림자가 따라온다. 마을 안에 있는 누군가 혹은 마을 자체, 기록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한다. 이름을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 부른다. 도암리는 오늘도 평화로운 농촌 마을처럼 보인다. 낮에는 새가 노래하고 강이 흐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안개가 깔린다. 문 밖으로 발소리가 들린다. 웃음소리, 속삭임, 숨소리. 모든 집 앞에는 그림자가 서 있다. 손잡이가 돌아가고 창문이 흔들린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근다. 아이들은 침대 아래를 확인한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는지. 시간은 밤마다 느리게 흐른다. 그리고 우물, 숲, 길, 교회, 거울 모두 살아있다. 기다리고 있다. 도암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GPS도 작동하지 않는다. 길은 바뀌고 마을은 공간을 기억한다. 길을 따라가면 이미 사라진 사람들을 본다. 눈은 감겼지만 바라보고 있다. 속삭임이 귓 속에서 울린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다. 하지만 이해한다. 마을의 규칙은 단순하다. 밤에는 듣지 말 것. 밤에는 움직이지 말 것. 밤에는 보지 말 것. 규칙을 어기면 끝이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날 이후 이름이 추가되었다. 모든 기록은 숨겨졌다. 사진 속에선 흐릿한 얼굴이 늘었다. 거울 속에선 또 다른 나가 서 있다. 길포지판에는 내 이름이 쓰였다. 마을은 오늘도 조용하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다가온다. 속삭임이 가까워진다. 이제 당신 차례다. 마을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언제든 부른다. 응답하면 끝이다. 도암리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늘어난다. 우물에는 새로운 얼굴이 떠오른다. 숲속에서는 길이 생기고 사라진다. 그의 종소리는 여전히 울린다. 사진은 변하고 거울은 말한다. 편지는 여전히 도착한다. 전화는 계속 울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마을 자체가 살아있다. 생명을 삼키고 기억을 저장한다. 밤마다 예친다. 돌아라.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응답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숨긴다. 외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존재는 숨겨야 한다. 누군가 오면 부른다. 하지만 부름은 친절하지 않다. 속삭임은 달콤하지 않다. 그냥 차갑다. 시간과 공간이 뒤섞인다. 밤마다 반복된다. 누군가 시선을 느낀다면 이미 늦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그림자가 늘어난다. 마을은 기억한다. 모든 이름을, 모든 얼굴을, 모든 움직임을. 도암리는 오늘도 존재한다. 밤이면 안개가 깔리고 소리가 들린다. 웃음소리, 발자국, 속삭임, 숨소리, 길, 우물, 숲, 교회, 거울. 모두 살아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 당신이 읽는 순간 그림자가 따라온다. 마을은 알고 있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다. 그리고 부른다. 응답하면 끝이다. 그날 밤 안개 속에서 손이 뻗는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린다. 마지막 속삭임. 여기 남아. 도암리의 공포는 끝나지 않는다. 그저 당신 차례를 기다릴 뿐이다.